그러면은 제1장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은 그 전체 14개의 장 중에서 아마 가장 재미가 없는 챕터로 기억이 될 건데, 그 내용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학문이 약 60년대부터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벌써 70년, 80년, 90년, 한 50년 가까이 된 그런 오래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그 분야는 다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 학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라든가 이 개념 같은 게 이 정립이 많이 돼서 그 개념들이 쭉 여태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1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 성적 같은 거를 볼 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요즘은 이제 은행 같은데 그 예금을 한다든가 또 출금을 할 때도 은행의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서 볼 텐데, 그런 일련의 홈페이지들이 우리가 접하는 것은 홈페이지의 그 앞단에 있는 내용을 접하게 되지만, 사실 그 홈페이지 뒷단에 보면 어떠한 홈페이지도 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호텔 예약이라든가 비행기 예약하는 거,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한다든지 할 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 홈페이지 앞단에 있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게 될 텐데,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 뒷단에 보면 모든 우리가 쓰는 IT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뭐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이 뭐고, 이런 거를 다루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 책을 진행하는 데 있는 설계에 대한 기초를 다질 예정입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두 단어죠. 데이터란 단어와 베이스란 단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원서 중에 하나인데, 샴 나바세라는 분하고 엘마스리라는 분이 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즈란 펀더멘탈즈 오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원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교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 collection of related data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데이터들의 모임이 아니라 뭔가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여기서 이 관련이 있다, related 됐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다음 몇 가지 예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쪽에 나와 있는 예제 1-1인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메모장에 두서없이 적어놓은 단어의 모임,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많이 쓰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에 등록된 그 친구들의 이름들, 또는 그 기상청에서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위해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의 집합,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데이터베이스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앞서 본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A collection of related data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보면 그 첫 번째의 단어들을 이렇게 메모장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은 어떤 데이터들의 모임은 되지만 그것이 그 연관성이 없는 그냥 단순히 단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등록된 이름은 뭔가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만 모아놓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놓진 않았겠죠. 아니 뭐 설사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놨다고 해도 그 사람을 한 번쯤은 뭐 컨택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메신저 상에 등록을 해놨을 테니까 나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또는 뭐 내가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라는 연관성을 통해서 연관이 돼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름이라는 또는 아이디라는 그런 데이터들의 집합체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입각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하는 데이터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인투이티브하게 금방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일기예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집합들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교재를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있는 그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가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연관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라는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그리고 저장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쉬운 예제를 하나 들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예제를 들어봤습니다. 뭐 교과서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뭐 비슷한 예제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예제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저희가 이 교재에 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진도를 좀 더 나가게 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맨 나중에 저희의 결과물로서 얻게 되는 데이터베이스도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이는 것은 맨 위에 이 학생 테이블이라고 써 있는 곳에 보면 처음에 여기 학생 테이블이라는 곳을 보면 이렇게 커다란 어떤 마치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있는 엑셀과 같은 형태의 어떤 테이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은 어떤 뭔가 제목들이 나타나 있죠. 학번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아니면 나이, 생년월일, 학과명, 지도교수 면담시간 같은 게 있고 여기서 그 학번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름에 관련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데이터의 제목에 해당되는 것이 위에 써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제목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밑에 줄부터 계속 들어가게 되겠죠. 사실 우리 이 데이터베이스에 쓰이는 이 예제는 여기 한 4가지 정도의 사람, 4명의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 몇천 명, 몇만 명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갈 것입니다. 비슷하게 여기서 뭐 필요한 데이터가 학과 테이블, 그러면은 여기서 학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학과는 무슨 학과가 있는지, 학과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 학과 사무실의 위치는 어딘지, 학과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다음에 학과장님이 임명된 날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을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의 과목 번호는 뭔지, 그 다음에 과목명, 과목의 개요, 과목의 실라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담당하는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하는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또 몇 가지 뭐 교수라든지 섹션 테이블이든지 등록 보유 기술, 이런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테이블의 형태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제 조금 추후에 설명이 되겠지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 뭐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lational database라고 하죠. 어떤 분은 뭐 relational database의 R자를 빼서 RDB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relational database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 여기 제 이름도 있는데 교수 번호가 301번이고 교수 이름이 오용철이라는 사람이 전공 분야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되는 이런 한 사람의 내용을 레코드라고도 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투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한 용어들은 추후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테이블에는 그러니까 오용철이라는 교수의 레코드와 최종필이라는 교수의 레코드와 정희윤이라는 교수의 레코드, 이용희 교수라는 사람의 레코드, 이렇게 4가지의 레코드가 들어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말로는 투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학교 데이터베이스를 예시를 들었는데, 아까 얘기도 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그 a collection of related database라고 해서 여기서 이 related란 말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이란 테이블에서 보면 이 학생이 어떤 학과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죠. 이 학생들이. 그럼 여기 학과라는 것에서는 이 학과가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 학과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고요. 또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 과목 같으면 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가 여기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는지,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지와의 서로 관계가 있게 되겠죠. 또 뭐 여기 등록 같으면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는지에 대한 2가지 테이블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간단한 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예를 봤는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쭉 나열돼서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정리가 되면서 그 하나하나는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그런 테이블들이
뭔가 모르지만 아직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뭔가 모르지만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다. 이 정도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예제가 뭔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